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자, 한 주간의 휴장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반기 경마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여름 휴장 때까지 이제 쉼없이 달려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휴장 이후의 편성치고는 아주 복잡하다 이런 느낌은 사실 별로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좀 무난해 보이는 편성이긴 한데, 아무래도 한 주간의 휴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좀 더 유념을 하면서 생각보다는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공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랜만에 비가 왔습니다. 한동안 비가 진짜 안 왔었는데, 그래서 계속 부산주로도 2%대 건조주로였죠. 2%대 건조주로가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주중에 비가 제법 왔고, 그리고 날씨가 그렇게 맑은 날씨가 아니어서 좀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함수율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로의 물기가 고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지만 평소와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의 주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들도 초반부 경주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2월 27일 금요 경주, 추천 경주 말씀을 드리고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추천 경주는 3경주부터 시작합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하고요. 5경주, 5등급 1400m, 그리고 마지막 9경주, 혼합 3등급 1200m 경주, 이 3개의 경주를 금요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정을 했고요. 현장에서 잘 살피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월 27일 부산 금요경마 1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12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이고요. 3세마 경주로 펼쳐지죠. 12마리가 출전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강축이 있다, 이렇게 사실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나마 7번마 캠피오 축으로 잡혀있는 말인데, 데뷔전 치르는 신마입니다. 기본적인 스피드는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스피드는 상당히 좋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이제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선행을 나가서 버틸 수 있냐 없냐, 그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버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캠피오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아 보이는 편성이고, 나머지 말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인기를 모으는 말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더 나아 보입니다. 5번 나이스 명가도 지난번 2착을 했던 말이죠. 물론 기록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기록은 아닙니다만은 좀 더 성장의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외곽에 있는 10번 델타포스도 비슷합니다. 데뷔전 3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였죠. 1, 2착을 한 말들하고 그렇게 큰 차이도 없었어요. 자, 이번에 이제 지난번 8번 게이트에서 이번에 10번 게이트로 좀 더 외곽으로 밀린 느낌은 있지만, 선두권, 선의권 전개 이후에 충분히 끈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외 나머지 말들 중에는, 복병으로 볼만한 말들 한두 마리만 더 말씀을 드리면, 4번 서기 그레이트나 8번 백 투 더 드림, 요런 말들이, 4번, 8번, 요런 말들이 복병 역할은 해줄 수 있는 말들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괜찮으면 복병으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1300m 거리가 좀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선행 나가서 한 바퀴 돌 가능성이 높은 7번 캠피오를 조금 더 주목하는 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로 펼쳐집니다. 12마리가 출전한 편성인데요. 4번마 패스트윈드가 강축으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9번 파워풀 썬더, 10번 로드 투 넘버원, 그리고 5번 퀸즈 투데이, 이런 말들이 인기마로 팔리는 편성인데요. 나머지 말들은 거의 안 팔리기도 합니다. 자, 패스트윈드 같은 경우 2착으로 한번 입상을 했죠. 데뷔전 때. 전체적인 기록을 보더라도 출전마들 가운데는 가장 낮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번에 1300m에서 순위권에도 들지 못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죠. 근데 그때는 초반에 착지불량하고 나와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경주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여기서 뭐 이렇게 잡히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는 있는, 이해가 가는 그런 상황이기는 해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여기서 4번마 패스트윈이 강축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보여지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훈련 내용도 그렇고 어쨌든 뺄 수는 없는 말이긴 하죠. 일단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말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말은 10번 로드 투 넘버원입니다. 자, 10번 로드 투 넘버원 같은 경우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인데요. 주행심사는 뭐 그럭저럭 무난하게 나쁘지 않게 통과를 했습니다. 앞에 선행을 가서 무리하지 않게 이끌었고 직선에서도 걸음을 유지하면서 주행심사를 1분 03초 3에 통과를 했는데요. 자, 이번 경주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다는 점이 변수이긴 한데 안쪽에 빠른 말이 없습니다. 1200m 경주이긴 하지만 빠른 말이 거의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밀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전개나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어렵게 풀어갈 일은 없다. 선행도 충분히 가능하다. 훈련도 채찍까지 돼가면서 걸음도 좀 더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에 가면 돌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이 경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10번 로드 투 넘버원을 좀 더 좋게 보는 경주이고요. 아예 안 팔리는 말들 중에 복병 한 마리 말씀을 드리면 8번 아이스바벨인데요. 아이스바벨 같은 경우는 이제 얘도 데뷔전 치르는 신마죠. 근데 일단 훈련 때의 모습이 주행심사 때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8번 아이스바벨은 복병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안 팔리는 말이라서 3보까지도 한번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12마리가 게이트를 역시 꽉 채웠고요. 자, 금요일 첫 번째 추천 경주로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11번 두바이 선물이 강축으로 잡혀 있는 경주인데요. 뭐 잡힐 수 있는 말이죠. 지난번 3착 그리고 데뷔전 2착 입상까지도 했던 말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두 번 모두 1번 게이트에서 경주를 풀어나갔던 말인데 이번에는 11번 게이트로 게이트가 조금 밀렸다는 점이 한 가지 변수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출발입니다. 기본적으로 출발이 계속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물론 뭐 11번 두바이 선물 안 된다 빼자 이러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저는 다른 말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눈여겨보는 말은 9번 라이크 드래곤입니다.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렸죠. 이용락 기수가 최근에는 계속해서 기승을 했던 말인데요. 지난 1월 4일 경주 때는 이용락 기수 타고 3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2착을 했던 빅토리 스토리하고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순위권 밖으로 밀렸고 완전 부진했죠. 초반에 출발도 안 좋았고 일단 출발부터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출발도 좋지가 못했고 또 악벽도 보였죠. 코너에서 모래 맞으니까 자꾸 외측으로 기대면서 악벽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악벽을 보이면 기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기수도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정말 생각보다는 너무 못 뛰었는데요. 이번에는 이호식 기수로 일단 기수수 교체가 됐고 훈련도 좋습니다. 물론 기수 교체됐다고 해서 말이 지난번 악벽 보였던 것처럼 또 안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대처는 좀 더 나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편성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자, 안쪽에 있는 1번 터보보드 랭크도 많이 팔리고 뭐 이렇긴 한데 이렇게 팔리는 말들이 딱히 능력이 있는 말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낫다. 그 정도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9번 라이크 드래곤을 노리면서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자, 9번 라이크 드래곤을 노리면서 공략하는 금요일 첫 번째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12마리가 출전을 했고요. 자, 6번마 램프 요정 진이가 축으로 팔리는 편성입니다. 저도 축으로 인정하고 있는 말입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3연속 입상 중입니다. 오전 중에 3번을 입상을 했는데 그게 모두 다 최근에 뛴 경주에서 거둬들인 성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보면 뭐 딱히 아주 강한 상대가 있는 편성도 아니고 기본적인 선두력도 있는 말이고요. 그리고 종반 끈기까지 충분히 지닌 말입니다. 훈련도 괜찮고요. 6번 램프 요정 진이는 인정을 하고 공략을 하는 경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후차권은 약간은 접전입니다. 안쪽에 있는 3번 모멘텀을 필두로 해서 8번 디스웨이, 9번 파피베이브, 11번 오너챔프, 12번 킴메이커 이런 말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팔리는 편성인데요. 일단 이번 경주가 보면 6번 림프 요정 진이를 비롯해서 9번 파피베이브, 12번 킴메이커 이런 말들이 앞선에서 따라갈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6번이 나가든 뭐 누가 선행을 나가든 간에 앞에 한 마리 가고 나면 그 뒷선 선입권에서 나머지 2마리가 따라가는 전개인데요. 앞선 경주에서 만약에 뭐 주로 상태가 크게 문제가 없다면 앞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거기에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들, 종반 추입을 할 수 있는 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데, 추입을 한다면 뭐 4번 스원킨이나 8번 디스웨이 이런 말들이 종반 추입을 해서 올라올 수 있는 말들이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요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앞선에서 끝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6번 램프 요정 진이를 필두로 당일 현장에서 뭐 여러 가지 주로 상태 이런 것들 잘 파악을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400m 경주고요.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금요일 두 번째 추천 경주로 진행을 합니다. 일단 앞선 경주들하고 다르게 인기도상으로는 일단 접전입니다. 상대적으로 9번 벙커버스터가 좀 더 많이 잡혀 있기는 합니다만은 안쪽에 있는 1번 헤이브로, 6번 패스트맨, 거기에 2번 오아시스형, 4번 용비샤크 뭐 이런 말들이 하나같이 조금씩 차이를 두면서 인기를 모으는 경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강축은 없습니다. 강축은 없는 편성이고요. 그리고 인기마들 중에서 못 들어올 말들도 저는 꽤 많아 보입니다. 일단 벙커버스터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데뷔 전 상당히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앞에 가서 경합하고 3착에 그치고 말았죠. 그때는 주로의 영향이 좀 컸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 또 선두 외곽에 붙어서 상당히 동반 뚝심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생각보다 뻗어 나오는 힘은 그렇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냥 무난한 정도? 생각만큼 그렇게 좀 폭발적인 걸음은 보여주지 못했는데 승급전이긴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인기마 중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9번 벙커버스터가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안 되는 인기마 빼고 저는 딱 3마리만 노리고 있습니다. 9번 벙커버스터를 포함해서 3마리만 노리고 있고요. 그 중에 안 팔리는 복병 1마리까지 더해서 딱 3마리 공략하는 경주입니다. 복병하고 들어오면 충분히 좋은 배당으로 경주를 뭐 적중할 수 있을 거고요. 복병하고 안 들어온다고 해도 배당 자체는 상당히 저는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5경주는 딱 3마리만 가지고 공략하는 금요일 두 번째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12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입니다. 자, 이번 월드댄서 캣이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는 그런 편성인데요. 일단 이번 월드댄서 캣은 승급전이죠. 승급전이고 거리도 늘었어요. 1400까지밖에 안 뛰어봤던 말인데 이번에 1800을 선택을 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뛴 걸 보면 이제 1302번, 1401번을 뛰었는데요. 데뷔하고 나서 계속해서 연속 입상을 이어가고 있고 기본적인 선두력이 좋은 말이죠. 그리고 종반 끈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도 좋아요. 훈련도 잘 하고 나옵니다. 일단 이번 경주 두 마리가 좀 비슷하죠. 4번 글로벌 프린스도 전적은 똑같습니다. 3전 2승 2착 1회 역시 승급전이고 그리고 상태도 좋습니다. 근데 글로벌 프린스는 1600까지 일단 뛰어봤고요. 일단 요 두 마리가 출전마 가운데 그러니까 두 마리만 3세마죠. 아무래도 이제 3세마들 이제 상간 대상 경주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3월 말부터 이제 KRA컵 마일 경주를 시작으로 이제 뭐 이어지죠.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거리를 1800으로 선택을 해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월드 댄서켓이 늘어난 거리에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더 뛸 여지도 있다. 이번 월드 댄서켓을 제일 좋게 보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4번 글로벌 프린스도 상대는 조금 더 뭐 강해진 측면이 있지만 역시 글로벌 프린스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외 나머지 말들 중에는 7번마 위너스 루키라든지 8번마 엠버니 이런 말들도 충분히 도전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는 말들 안에서 순위가 가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뭐 배당을 노리는 그런 성향이라면 재미는 별로 없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됐건 2번 월드 댄서켓을 제일 좋게 보면서 공략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400m 12마리가 역시 게이트를 꽉 채운 그런 편성인데요. 자, 3번만 에어시티가 충마급으로 팔리고 있고요. 6번 판타스틱 블루 그리고 나머지 서너 마리 비슷비슷하게 일단 잡혀있는 편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번 판타스틱 블루를 좀 더 좋게 봅니다. 사실 3번 에어시티나 6번 판타스틱 블루나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아 보이긴 해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들로 보면 에어시티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에어시티 같은 경우 지금까지 5번을 뛰면서 입상 실패를 한 번 했는데 그 한 번도 작년 12월 마지막 주였죠. 주로가 내측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내측에 파묻혀서 부진했던 그거 말고는 사실상 전경주 입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만 출발에 대한 문제가 조금 부담이 됩니다. 판타스틱 블루 같은 경우는 반면에 출발 자체도 뭐 크게 나쁘지 않고 잘하고 있죠. 그리고 꾸준합니다. 경주력 자체가 기복이 별로 없어요. 특히 최근에. 그리고 훈련 상태도 이상 없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뭐 마지막까지 좀 점검을 해봐야겠지만 3번이냐 6번이냐를 놓고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좀 되긴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저는 이번에도 판타스틱 블루를 조금 더 현재까지는 좋게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두 마리 모두 다가 뭐 선의권 내지 중위권 이하에서 따라가다가 올라올 수 있는 말들인데 자, 이번 경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말들이 2번 해운대 파워하고 4번 그레이트 톱 두 마리가 일단 가능성이 있고요. 외곽에는 뭐 7번 상인볼트나 11번 스트로베리킨 이런 말들이 선행선의권에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는 2번 해운대 파워 정도가 제일 눈에 띄는 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말들 중에는 뭐 8번 월드 톱 티어 정도?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장에서 나머지 말들의 상태, 지금 말씀드린 말들 3번, 6번, 그리고 2번, 8번 이런 말들까지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7경주는 6번 판타스틱 블루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8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경주로 펼쳐지고요. 모두 11마리가 출전한 편성입니다. 3번 프라임 시크릿하고 5번 원더풀 그롬 두 마리가 일단 상대적으로 많이 팔리고
거기에 4번 빅 뮤지컬 스타, 8번 레이스맨까지 이런 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팔립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3번 프라임 시크릿을 일단 제일 좋게 봅니다. 지난번에 출발이 좋지가 못했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출전 주기도 계속해서 길어졌습니다. 지난번에 11주, 그리고 그 전에는 9주, 이렇게 계속해서 승급하고 나서는 출전 주기도 그렇게 정상적이지는 않았었는데 불구하고 꾸준히 잘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7번을 뛰면서 3승 2착 3회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꾸준하죠. 부중이 57로 좀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크게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 경주 직전처럼 출발만 좀 더 안 좋거나 그러지 않으면 저는 우승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3번 프라임 시크릿을 제일 좋게 보면서 공략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앞선에서 뛸 말들이 4번 빅 뮤지컬 스타, 5번 원더풀 그롬, 8번 레이스맨, 이런 말들이 이제 앞선에서 뛰겠죠. 근데 8번 레이스맨이 어찌 보면 제일 좀 불리해 보여요. 4번, 5번 요 두 마리는 일단 가능성은 남겨둬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7번 마가리타도 인기마들보다는 조금 많이 안 팔리는 편이긴 하지만 지난번처럼 후미까지 밀려가지고 어영부영 하지 않으면 충분히 종반 한 발에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그런 면에서 복병으로 7번 마가리타도 눈여겨보는 경주입니다. 자, 8경주는 2번 프라임 시크릿을 제일 좋게 보면서 공략하는 경주이고요. 인기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한데 만약에 복병이 들어온다면 7번 마가리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9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12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이고요. 자, 마지막 경주이고 마지막 세 번째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렸던 경주입니다. 자, 11번 닉스고원이 강축으로 잡혀 있습니다. 전적만 보면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만 합니다. 3전을 뛰면서 2승 2착 1회 3연속 입상을 데뷔전부터 이어가고 있는 말입니다. 다만 제가 이번 경주 추천 경주로 선정한 이유도 11번 닉스고원 때문인데요. 저는 충마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11번 닉스고원을 빼고 갈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저는 분명히 불안 요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데뷔전은 그런 대로 잘 뛰었어요. 1200m 선입 2열 정도 따라가다가 직선에서 끈기를 보였죠. 근데 문제는 2전째부터입니다. 2전째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갔습니다. 물론 경합은 있었지만 그때 당시가 그렇게 아주 센 편성도 아니었고 직선에서 훨씬 더 좀 뻗어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더라고요. 브라운 루키하고 1마신도체 차이가 나지 않게 그렇게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도 사실 약간은 좀 뭔가 좀 그렇게 대성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지난번엔 더 했죠. 지난번에는 브루크 킹맨이 선행을 나가서 이끄는 레이스였습니다. 근데 선입권 역시 마찬가지로 선입권 2열에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따라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페이스 자체는 조금 빨랐겠죠. 근데 직선 걸음은 우승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못했습니다. 기록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둘 다 똑같이 28초 2로 두 번 1400m를 뛰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점점점 기대보다는 못 뛰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번 편성이 센 편성은 아닙니다. 센 말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닉스고원을 빼고 가자라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는 충마로 보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닉스고원하고 같이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중배당 정도가 나오겠고 빠진다면 5배당까지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배당 가능성까지 보면서 공략하는 금요일 세 번째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 지금까지 금요일 9개 경주 모두 살펴봤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편성만 보면 그다지 그렇게 뭐 특징적으로 뭐 까다롭거나 이렇지는 않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한 주간의 휴장이 있었기 때문에 휴장 후에는 또 다른 변수들,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들이 작동하고 그것 때문에 배당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죠.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서 초반부 경주에서 여러 가지 주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잘 파악하고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한 주를 쉬고 다시 나와서 경주를 치르게 되는데요. 저도 다시 심기일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남은 시간 더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는 일요일 핵심 체크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